여러분, 우리는 왜 글을 쓸까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글쓰기는 나를 드러내고 세계를 다시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에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은 독일의 문호이자 시인인 괴테의 글쓰기를 빌려 어떻게 단어 하나가 글을 깊게 만들고 살아있게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철학과 책을 이야기하는 양원의 양철북 TV입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체험한 만큼만 쓸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인 젊은 베르트리의 슬픔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자신의 연애 경험과 친구의 자살 사건에서 비롯된 작품이었습니다. 괴테는 그 고통을 꾸미지 않고 포장 없이 써내려갔던 거죠. 시련의 아픔이나 친구의 죽음,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글 속에 흘려보낸 거죠. 이처럼 글의 첫걸음은 내 안의 진짜 경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수사와 멋진 단어를 써도 체험을 통해서 우러나지 않으면 글은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괴테는 단어를 빚을 때 반드시 경험의 불꽃으로 달궜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내 안의 경험을 어떻게 단어로 끌어낼 것인가? 많은 이들이 글을 쓰다 막히는 이유는 사실 문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끝까지 응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글이 막힐 때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럴 때 괴테식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 내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든 사건은 무엇인가? 그때 내 감정은 어떤 색이었는가? 어떤 온도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면 놀랍게도 단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글이 흘러가지 않는 순간은 사실 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바라보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단어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진실을 통과한 단어만이 독자의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괴테처럼 경험에서 단어로 빚어낼 때 글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건 단어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단어나 가져다 쓰면 언어는 닳고 힘을 잃어요. 괴테는 문장을 수백 번 다듬었다고 하죠. 그는 한 문장을 쓸 때마다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한가? 이 단어가 나의 체험과 진실을 담을 수 있는가? 그렇게 끝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단어는 무한하지 않아요. 남발하면 정작 꼭 써야 할 순간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망연자실하다라는 강렬한 단어를 장난감을 잃은 아이에게 써버리면 정작 진짜 큰 상실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쓸 수 있는 언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단어는 칼과 같습니다. 칼을 잘 쓰면 깊이 만들고 남발하면 무뎌집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남발된 단어는 독자의 마음을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해요. 그래서 괴테는 단어를 다루는 일을 장인의 태도로 여겼던 거죠. 그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언어라는 돌을 다듬어 조각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한 단어, 한 문장이 가지는 무게를 알기에 그는 언제나 절제했습니다. 괴테는 소설 속 인물마다 말투나 어휘, 리듬을 달리했어요. 그는 실제로 사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관찰했고 그 사람이 쓰는 고유한 언어를 작품 속에서 재현하려 애썼던 거죠. 예를 들어 82세 노인이 헐 개쩐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웃음을 주긴 하겠지만 독자의 몰입은 깨지겠죠? 인물은 자신의 시대와 배경, 성격에 맞는 말투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처럼 느껴지고 글이 숨쉬게 돼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 소설에 등장한 파우스트는 무겁고 철학적인 언어로,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메피스토펠레스는 날카롭고 조롱스러운 언어로 말하죠. 같은 장면이 있어도 목소리와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에 독자는 두 인물을 혼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작가는 본질적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대화는 무엇이었나요? 그 사람은 어떤 단어를 썼고 어떤 리듬을 말했나요? 그 목소리는 어떤 감정과 세계를 보여줬나요? 제가 3분 드릴 테니까 한 문장만 써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대화 한 장면을 딱 한 문장으로만 써보는 거예요. 그 문장이 곧 인물의 목소리가 되고
여러분 글의 숨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라 쓰기 쉬운 예시 문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계산을 하면서 오늘 진짜 힘들다라고 중얼거렸는데 목소리 끝이 무너질 듯 떨렸다. 버스 기사님이 천천히 오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투 속엔 오래 버텨온 인내가 느껴졌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끊어 말했는데 그 리듬이 마치 심장이 두근거린 소리 같았다. 그녀는 빠르게 숨 가쁘게 쏟아냈다. 그 말의 리듬만으로도 조급함이 전해졌다. 말은 곧 세계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익숙한 문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언니와 지규의 힘입니다. 게티는 시인이자 문학가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문장은 세계의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언니는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진실을 더 강하게 전달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줄리엣을 태양에 비유했죠? 그 한 줄로 사랑, 빛, 열정, 존재의 이유를 동시에 전달했던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나를 은유로 표현해 볼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바닥을 스치는 낙엽이다. 나는 궤도를 벗어난 별이다처럼요. 조금 이상해도 문법에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어를 틀 바깥에 쓰면 진짜 표현이 태어납니다.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사유를 비틀어 보여주는 하나의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어땠는지 생각해보고 한번 표현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땡땡땡 같은 하루였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오늘은 꽃잎이 나를 기억해준 하루였다. 또는 오늘은 길을 잃은 우편물처럼 정처 없는 하루였다. 아니면 오늘 하루는 마치 느려져진 소처럼 꾸역꾸역 흘러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혹은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햇살이 등을 돋아주는 하루였다. 오늘은 내 안의 우주가 아주 조용히 숨쉬던 하루였다. 어때요? 글을 쓸 때 자신의 내면에서 가장 진실한 이미지를 하나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빚어보세요. 그 문장이야말로 지금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괴테는 문장의 리듬을 중시했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단어를 쓰는 일이 아니라 소리를 조율하는 작곡과도 같았습니다. 시처럼 운율을 느끼며 단어를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리듬이 독자의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귀 기울였죠. 예를 들어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긴 문장을 이어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어를 짧게 끊어버립니다. 마치 현악기의 선율이 고조되다가 갑자기 뚝 끊기듯 말이죠. 이 단절이 독자의 심장을 두드리며 감정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켰어요. 비슷한 습관은 다른 작가들에게도 발견되죠. 해밍웨이는 글을 쓴 뒤에 반드시 소리내어 읽었고요. 입에 걸리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괴테가 강조한 것도 결국 이와 같은 리듬의 감각이었죠. 좋은 문장은 읽는 순간 음악처럼 흘러가죠. 단어의 음절, 자음과 모음의 반복, 그리고 리듬감 있는 구조가 글의 분위기를 만들고 감정의 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글을 쓴 후에는 꼭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만약 문장이 입에서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리듬이 어긋난 문장이에요. 글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음악이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글을 쓸 때 항상 한 꼭씩 한 꼭씩 쓰고 나서 꼭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괴테는 파우스트를 60년간 다듬었다고 합니다. 수백 번, 어떤 문장은 수천 번 고쳤어요. 파우스트를 60년에 걸쳐 다듬은 괴테는 완성보다 정제에 집착한 작가였다고 볼 수 있죠. 좋은 글은 쓰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것에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도 문맥에 맞지 않으면 덜어내야 하죠. 태고는 단지 수정이 아니라 의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쓴 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나 지워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이 전체 글에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의 세계를 한번 써보세요. 글쓰기란 단지 쓰는 일이 아니에요. 경험을 들여다보는 일, 단어를 사랑하는 일,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 그리고 내 안의 세계를 언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괴테는 단어를 조각하듯 썼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한 영혼은 침묵 속에서 깊어지고 글로 피어난다. 이제 여러분이 차례입니다. 나의 단어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세계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분명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을 것입니다. 직접 얼굴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글쓰기는 결국 마음과 마음이 있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서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트겐슈타인처럼 글쓰기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